비트코인을 보고 한 차원 높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라고 만든 게 이제 이더리움인데,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코인, 블록체인 2.0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나오자마자 또 이더리움을 보고 수많은 경쟁 코인들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오라고 하는 거. 네오는 스마트 컨트랙트도 지원이 되고 디앱도 지원이 되고 자체 토큰도 발행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디앱 네오 커뮤니티에서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이제 중국에서 만든 거고, 네오가 합의 프로토콜은 DBFT라고, 우리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있죠. 악의적인 노드가 발생을 해도 거기서 과반수 이상 되면은 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이제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합의 알고리즘인데, 거기다가 이제 위임을 주는 거예요. 델리게이티드 해가지고 그 DBFT라고 하는 프로토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블록 생성 주기는 15초에서 20초. 네, 이더리움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거래 건수는 훨씬 이더리움보다 높죠. 그렇죠? 1초에 1000개를 거래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네오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실제 개발 언어로 사용하는 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얘는 자바, 고, 파이썬, 마이크로소프트 .NET 등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해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하는 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솔리디티를 사용할 수 아는 사람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는데, 이 네오는 솔리디티 말고 여기는 자바, 고, 파이썬 되게 쉽잖아요. 그죠? 파이썬만 알아도 이 네오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총 발행량이 이렇게 좀 5,000개만 유통을 시키고 있으면서, 네오를 전용 지갑에 보관하면은 가스라고 하는 코인을 배당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 유저 개발자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네오의 특징은 실명을 공개하는 디지털 아이디가 있어요. 디지털 아이디 이런 거 보면은 중국 사람이 만들었고, 중국에서 상용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특성을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중국에서 돈을 거래를 하는데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면 중국의 그 실권자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죠? 디지털 아이디가 있고, 투표를 아까 델리케이티드 BFT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임명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북키퍼들이 있어요. 북키퍼. 선출한 국회의원을 북키퍼라고 얘기하고, 이 북키퍼들이 검증에 참여해서,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모든 결정은 북키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포크가 이제 듀얼 포크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북키퍼라고 하는 특정 사람들이 의해서 모든 장부가 기록되다 보니까 탈중앙화의 역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오는요, 네오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중국 시장에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외국 기업이 자국 진입을 못하게 막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중국 시장 있죠. 이럴 때 아주 굉장히 중국화되어 있는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네오가 나오자마자 중국에서는 야, 진짜 앞으로 미래 기술이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창업 멤버가 모두 중국인이고,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퀀텀이라고 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퀀텀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코인입니다. 2016년 이 퀀텀 재단에 설립됐고 2017년 3월에 ICO로 168원 벌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 퀀텀의 특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을 결합하는 블록체인이에요. 이제 그 UTXO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의 잔돈 처리해주는 시스템이고, EVM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인데 이 두 개를 갖다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좋은 건 비트코인이 결제되는 시스템이면은 퀀텀도 같이 결제할 수 있게, 그러니까 대장을 솔루션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든가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한 거죠. 비트코인의 장점, 이더리움의 장점을 싹 모아서 만든 암호화폐죠. 합의 프로토콜은 지분 증명, 포스고, 블록의 생성 주기는 2분입니다. 2분. 개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고 총 1억 개 중 5천만 개만 유통을 하고, 요 이제 퀀텀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모바일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퀀텀에. 그 다음에 이제 EOS라고 하는 플랫폼 코인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더리움 OS, 이더리움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쵸? 그래서 이더리움을 넘어서서 이더리움이 들어와서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든다 그래서 EOS라고 만들었다 그래요. EOS, 이더리움 OS. 총 발행량이 10억 개로, 코인 유통은 9억 개만 진행을 하고, 블록 생성 주기가 제일 빠르죠, 그쵸? 0.5초. 그리고 초당 1,000개의 처리량을 트랜잭션을 갖다가 1초에 1,000개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의 알고리즘은요, 디포스, 지분 증명에다가 앞에 있는 델리케이트, 그 권한 위임을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디포스를 사용하고, 수백만 사용자를 허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사용자들이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요 EOS는 사용자들이 수수료를 지불하면 사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솔루션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용자들은 그냥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EOS는요, 블록체인 3.0이라 그래요. 1.0은 그냥 교환만 하는 거, 2.0은 거기에다가 디앱이라든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집어넣은 걸 2.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은 확장성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 두 개 가지고는 비자 카드라든가 페이스북의 트랜잭션을 따라올 수 없으니까 이 트랜잭션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든 암호화폐, 그게 이제 3.0, 블록체인 3.0이라고 얘기하는데, EOS의 특징은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처리하는 합의 알고리즘 디포스를 사용하니까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보유한 코인에 비례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21명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이 대표자들이 실제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거죠. 이 EOS는요, 대표자들의 권한이 무지하게 강력해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지급이 됐어요.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80%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그 계좌를 동결해 버려요. 그 화폐가 갖고 있는 계좌 있죠? 계좌 동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도 작성하고 나면은 그 변경할 수가 없는 건데, 80% 이상 동의라면 스마트 컨트랙트도 변경이 가능해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오류나 해킹이 발생했을 때 이게 동의를 하게 되면 바로 원상복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대표단 중에 의해서 대표단들이 자기들이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탈중앙화에 역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오스의 또 다른 특징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 전세 방식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돈을 내는 월세 방식이에요. 근데 이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오스 코인을 사면은 일정량의 컴퓨팅 지원을 그냥 사용할 수가 있고, 컴퓨팅 자원이 필요 없다 그러면 다시 팔아 전세금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DApp을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누가 낸다? 개발자들이 낸다. 이렇게 이오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더리움 OS,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잡으려고 만들어진 암호화폐입니다. 이더리움을 잡으려고 만들어진 암호화폐. 자, 이어서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있어요. 이것도 3세대 암호화폐죠. 3세대 암호화폐. IOHK에서 2017년 10월 1일 최초 발행됐고,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합의 알고리즘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 방식은 포스 방식인데,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좀 특별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그래서 요 카르다노 에이다는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신분증 없이 계좌를 만들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만들어진 것이 이 목표예요, 이게. 그래서 최대 발행량은 이렇게 되고, 3세대 블록체인인 확장성, 상호 운용성, 지속 가능성 등을 만족해주는 대표적인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암호화폐죠. 그래서 이 카르다노의 특징은 개별 노드 합의, 우르보로스 있죠. 그것 때문에 개별 노드 하기 때문에 거래 속도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에이다를 만든 사람들이 정말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에서 완전히 고수들이에요. 이 그 고수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이제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은요, 검증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암호학회에서 최초로 이건 진짜 완벽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인정한 게 이제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우로보로스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이게 이제 저기 언어 여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 있잖아요. 언어 자체가 이제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 하스켈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난해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든지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해킹이 쉽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도 못해. 이건 진짜 전문가만 할 수 있어. 그러면 해킹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 하스켈 언어를 사용하는 게 요 카르다노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로 그
암호 알고리즘 풀어내려면요 500년이 걸리지만은 양자 컴퓨터로 풀려면 금방 풀려요. 그런데 이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요 양자 컴퓨터 있죠. 양자 컴퓨터도 작업을 해도 해킹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 양자 컴퓨터 해킹에 대응해서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단점은 뭐예요? 단점이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개발하고 있으면은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는 이미 상용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잠깐 이제 카르다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로보로스 지분 증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로보로스 합의 알고리즘은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이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거는 포스 방식이 소수에 의한 지분 독점을 막기 임의로 구현한 합의 방식인데 여기다가 이제 랜덤 변수를 생성을 해가지고 랜덤 변수 이제 블록을 생성할 때 담당할 대표 노드를 임의로 선정하고 미리 설정된 변수를 통해 각 노드들이 번갈아 가며 균일하게 블록 생성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제 이 우로보로스 지분 증명은 임의성이라는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지분을 갖다가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로보로스 지분 증명 덕분에 이제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탈중앙화, 지분의 독식이 없다는 얘기는 탈중앙화 한다는 얘기죠. 지분의 독식이 있다는 거는 탈중앙화를 역행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르다노는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지분 증명을 사용한 암호화폐다. 자, 또 이제 넴이라고 하는 플랫폼 코인 2015년 새로운 경제권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만들어진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래서 넴이에요. 넴.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이 이제 넴의 특징은 일부 이제 채굴자에게만 보수가 치우치지 않도록 설계됐고, 최대 발행량, 자, 증명 방식은 POI, 중요도 증명이죠. 중요도 증명. 중요한 사람들을 에 대해서 해주는 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10,000 넴 이상 갖고 있어야 자격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확을 할 수가 있죠. 이 넴은요,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넴은 네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인기가 있지만 넴은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암호화폐다. 자, 이어서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이 암호화폐는 리플에서 하드포크 리플하고 똑같은 거예요.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얘는 독자 합의 알고리즘인 SCP라는 게 있어요.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 해가지고, 이건 다른 데 사용하지 않는 스텔라만의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빠르고 아무에게나 열지 못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이걸 작성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죠. 그래서 이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는 거는 비영리 기업인 스텔라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리플하고 똑같은 발행량은 1,000억 개고요. 리플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기업 간 송금 목적이면 스텔라는 개인 간 송금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기업 간 송금하는 게 더 빨라야 돼요. 기업 간 송금하는 게 더 빨라야 돼요. 개인이 훨씬 빨라야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리플 개발자들이 리플을 버리고 스텔라로 갈아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리플은 그 버전이고 스텔라가 신버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리플은 수수료가 발생하면 소각하지만 스텔라는 계속 잔류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닥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밌는 거는 이 스텔라 루벤이라고 하는 게 리플의 단점을 다 개선한 아주 굉장히 좋은 암호화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트랜지션스 문제인데, 근데 이제 스텔라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이거는 제3자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누가 개입해? 스텔라 재단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블록체인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아요. 플랫폼 코인은 뭐다? 플랫폼 코인은 실제 그 코인을 이용해서 내 나름대로 코인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3세대 암호화폐들은 확장성, 결국 이제 트랜지션 수인데, 트랜지션 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자 카드라든가 마스터카드, 페이스북 이런 거에 트랜잭션에 버금가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암호화폐의 종류 중에서 경제 위기를 발생시키는 양적 완화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이 플랫폼 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에 대해서 쭉 알아봤어요. 이제는 이제 그 암호화폐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들이 있어요. 그 코인들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로 표시한 코인의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안정화된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가치 안정화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왜 나왔냐면은 암호화폐 가격이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래 화폐는 교환, 지불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지불을 하지 않고 계속 자산을 갖다가 다 그냥 보유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암호화폐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화폐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아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는 이렇게 테더라는 것도 있고, 제미니 달러라는 것도 있고, 스팀 달러, 다이베이시, 스테라, 스넥, 투로 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자기들도 암호화폐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 있죠? 그 리브라라고 하는 거. 이 리브라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솔루션 없어요. 얘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거. 가격이 올라가면 내려가게 만들고 내려가면 올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실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목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해서 가격을 안정화해주는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이제 테더하고 트루 US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실제 내가
암호화폐를 100개를 발행하려고 하면은 100달러를 법정화폐 100달러를 은행에 유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유치하지 않으면 실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없어요. 요거를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뭐 가격 변동성이 없겠죠, 그렇죠? 내가 뭐 100테더를 발행하겠다 그러면 100달러를 넣어놔야지만 100테더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테더를 가지고 가면은 그 달러로 교환이 되니까 안정화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거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겨놓습니다.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거는 불안하겠죠. 가격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화폐를 발행하는 거죠. 그것들을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뭐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암호자산을 담보로 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무엇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냐면은 채권 또는 암호화폐 발행, 이걸 건수를 갖다 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코인이라든가 코알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가격을 안정화시키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안정 유지 방법은 거기에 사용되는 이론은 화폐 수량설입니다. 화폐 수량설은 뭐예요? 화폐 공급량하고 화폐 회전율은 화폐 평균 가격, 화폐 거래량하고 같다. 이게 화폐 수량설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론은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가격은 떨어진다. 돈을 많이 안 찍어내면은 돈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화폐 수량설에 의거해서 일단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USDT 암호화폐가 1USDT가 1달러를 담보로 했다 그랬잖아요. 은행에 100달러가 들어가 있으면 실제 USDT 암호화폐를 100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USDT가 1.5달러가 됐어. 원래는 1달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송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구입하는 사람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겠죠. 반대로 자, 1USDT가 0.5달러야. 그러면은 원래 1USDT는 1달러잖아요. 1달러. 1달러인데 0.5달러야. 이거 사겠죠. 0.5달러짜리 이 USDT를 사가지고 1달러짜리로 바꾸면 나는 0.5달러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막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0.5달러가 되면은. 1.5달러가 되면 아무도 안 사죠. 미쳤어요. 그거 사게. 아무도 안 사면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화폐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유지법. 이제 얘는요, 달러를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데 재밌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가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는 리플 같은 거 있죠. 마커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잔뜩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의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 암호자산 담보화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는 그런 암호화폐를 사다가 담보를 넣어놓는 거죠. 여기다가 또 하나의 또 보안장치를 넣어요. 그 보안장치가 뭐냐면요, 여기 1대1이 아닌 1대 1.5의 암호화폐를 보유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렸어. 그러면 실제 그 집 담보 가액은 1억 원이 되는 게 아니라 1.3억 원, 1억 3천만 원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집 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1.3억 뒤에 또 1억 담보를 잡혔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격이 30% 다운이 됐어. 그러면 실제 7천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내가 담보 가치는. 그러니까 1.3억을 하게 되면은 이 담보가 30%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원했던 그 1억에 대한 가치는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1.3억에 대한 담보를 잡는 거죠. 그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가격 변동성이 없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1.5배 비율,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가격이 50% 이상 떨어지더라도 그 가치를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1.5배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 그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되게 하는 거죠. 담보가 있는 건 또 그렇다고 쳐요. 담보가 있으니까. 그런데 담보 없이 어떻게 가격을 안정시킬 거냐? 이거는 이제 베이시스하고 코알라 같은 경우인데요.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채권을 발행하고 코알라 같은 경우는 블록 보상을 감소시켜 가지고 통화량을 축소하고, 통화량을 증가하는 방법은 베이시스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채권을 청산하고 배당금을 지급해줘요. 그러면은 채권도 청산해주고 배당금도 막 준다 이거야. 그러면 그 암호화폐를 사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코알라라고 하는 코인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블록 보상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알라를 보유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담보가 없이 채권 발행 또는 채굴 보상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 가격 안정 유지 방법입니다.